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상공육공 찍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26만 5천 네네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그 성원에 26만 5천 참 안 올라가다가 오랜만에 명절 연휴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안경을 벗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이걸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에게 문재인이 건넸다는 그 USB 안에 원전 건설이 과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게시해 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발발된 지가 꽤나 됐는데 국민의힘 김종인이가 이적진가 하고는 그 이후부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 PD로부터 이것이 과연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 합리적 추론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아마 덮여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 북한 원전과 관련돼서 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엄청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난리가 났지.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묻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인 즉슨 일단 팩트 하나는 이 정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USB 안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 없다. 네. 이런 말을 했고 그 USB를 공개할 수는 없다. 라는 게까지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산업부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은 정부 차원에서 쓴 게 아니라 그렇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쓴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밝힌 바입니다. 자, 이 토대를 가지고 새로 어떤 분이 외교 되게 고위 관계이셨나 봐요. 이분이 새로운 이제 시각을 좀 내놓으셨는데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 진짜 뭔가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정권이 말했던 것들, 그 다음에 시간 순서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 법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좀 근접해 있는 이런 합리적 추론이다. 그쵸. 네. 자,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낸 기사입니다. 자, 월간조선. 네, 월간조선에 낸 건데 이제 전직 외교관분이 어떤 분석을 내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TV조선의 그 최형묵 해설위원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분이 이분에게 들어서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를 하신 건데. 최병묵. 네. 최병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기사를 쓴 겁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알려를 드리면서. 자, 지금 보면은 이분의 주장에 따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 안에는 진짜 원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도 네, 없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 대신 뒤에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원전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다. 건설해달라고 네,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분의 가장 큰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이 정권이 밝히기로는 말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날 열렸습니다. 자, 그때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USB를 건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게 그때 없다. 4월 27일 날 건넨 USB 원자는 없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달이라고 그랬죠? 그래. 그 지난 이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정권의 산업부가 북한 원전과 관련된 북원추, 뽀요이스 이런 파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몇 개? 17개나. 이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즉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원추와 뽀요이스와 같은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말인즉슨 맨 처음에 문재인이 USB를 건네긴 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이 발전소라는 말을 언급한 걸 입모양을 보고. 네, 언론사가 찾아냈죠. 그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직접 뭐라 그랬습니까? 발전소와 관련된 얘기를 김정은과 나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안에 원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즉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 원전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했냐? 원전이라는 거는 미국의 동의 없이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북한과 핵무기와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원전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 당시에 발전소란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김정은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문재인이 이걸 들었다. 듣고 나서 청와대로 와서 맞어. 이제 관련 부처에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야, 정은이가 원전과 관련해서 물어보던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 없어? 라고 지시를 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그래. 이게 지금 이 외교관본이 내놓은 새로운 시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문재인이 USB 안에 원전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문재인이 이 정권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원전과 관련된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문건 지시를 실제로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관본이 그런 시각을 내는 건데 제가 이걸 쭉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봤더니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들어맞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날 이제 문재인이 김정은 그때 USB를 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정의용이가 당시 그때 되게 밀접하게 있었잖아요. 맞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예. 그래. 정의용이가 뭐라고 말했냐. 국가안보실장할 때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용이가.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원전에 원자도 없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전은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북한의 낙후된 수력 화력은 들어가 있었다라고 정의용이가 실제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4월 27일 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준 USB 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정의용이가 밝힌 거예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팩트죠. 자, 팩트입니다. 자, 즉 문재인이 그 안에 진짜 원전이 없을 수도 있었다. 대신 김정은이 듣기에 그것보다 우리 원전이 더 필요한데?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시가 점점 내려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보여드립니다. 신포 원전 건설 재개를 지시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자, 신포 원전 건설이 어디 들어가 있냐? 바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만든 문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었지.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문재인과 만난 직후, 1차 정상회담 직후에 갑자기 신포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재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산업부 공무원들은 실제로 신포 원전 재개에 대해서 검토 방안이 있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신내림 맞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테이블이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문재인을 만난 김정은이 신포 원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이 내려와서 갑자기 산업부 공무원들이 5월 달부터 5월 2일과 5월 15일부터 약 2주간 신포 원전,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실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좀 함축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나도 이제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보통 이제 좌파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건 얘기 잘 안 한다고요. 근데 유리한 거는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원자가 없다, 윤건영이, 정의용이 계속 이제 그 안에 원전이 없다고 이 얘기하는 거는 확실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문재인이가 먼저 말을 했던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원자력 발전소 얘기는 갔다 왔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신포 원전 이 문제를 김정은이가 거론했고 이게 실제 산업부 공무원들이 신포 원전, DMZ 원전, 신한울 이거 세 개의 네. 이 문건을 만들었다. 그쵸. 이거는 퍼즐이 딱 맞는데. 그러니까 너무 퍼즐이 맞는 거죠. 네. 게다가 김정은을 만난 직후에 문재인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건이 안 돼도 사전 연구부터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월 27일 날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래. 2018년.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30일 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문재인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뭡니까? 사전 조사 연구. 그 말을 한 직후에 산업부가 뭘 했다고요? 북원추 파일을 만들었다고요. 북원추 만들었죠. 북원추 파일을 만들었다고요. 다른 문건 다 안 만들고 산업부가 북원추 파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산업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산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그럽니까? 바로 가스공사도 TFT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다? 5월달이다. 똑같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원추 만든 시기와 똑같다. 더 나아가서 가스공사뿐입니까? 동서발전소도 그렇지. 똑같이 만듭니다. 그 시기가 언제다? 똑같은 5월이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즉 위에서 동일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즉 딱 그냥 시간 테이블도 보더라도 딱 그거죠. 이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넬 당시에는 그 안에 진짜 USB 안에 원전의 원자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원전은 너무 큰 그거니까. 그런데 그 1차에서 발전소 얘기를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로 건네면서 이제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원전이 더 좋다. 실제로 예전에 원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었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한반도 개발기구 있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문재인이 그러면 원전이 뭔가 있네? 하고 청와대를 내려와서 관련 회의를 열면서 아까 보신 대로 여건이 안 돼도 사전조사부터 해라. 김정은이 바라는 걸. 그죠? 사전조사부터 해라. 라고 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 가스공사, 더 나아가서 동서발전까지, 그러니까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부 다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다. 너무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준 PD 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재인이 지금 이 USB를 갖고 가서 김정은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주면 김정은이가 이 뭡니까? 이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 화력발전소, 가스공사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원자력발전소가 좋은데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문재인이가 이 안에는 담을 수 없지만 여기에는 다른 게 있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우리가 따로 뭐 하겠다. 이렇게 상황극 2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아니 뭘 줬는데 그걸 안 물어본다 이러면 사전 내통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문재인도 김정은과 발전소 얘기를 했다는 걸 직접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건 팩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의용이가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 수력, 화력과 같은 발전소 내용이 대략적으로 담겨있다고 말했어요. 두 가지는 팩트예요. 그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B를 건넸다고 그게 도보다리가 아니라 평화의 집에 건넸다고 윤건영이가 밝혔습니다. 그것도 팩트예요. 그래. 즉 USB를 건넨 것도 팩트고 팩트. 그 안에 발전소 내용이 담겼던 거 팩트고 팩트. 더 나가서 그런 발전소 내용에 대해서 김정은과 얘기를 했다는 것도 팩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나눴을 때 뭐가 있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발전소 얘기를, 원전 얘기를 꺼냈다.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분명히 꺼냈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이 내려온 이후에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업부와 산업부 공공기관들이 북한 원전 추진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다. 왜 15일까지 만들었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5월 26일 날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 또 김정은이도 북한의 원전 관련한 그쵸? 얘기를 했다. 야, 이거 시간적으로 딱 너무 들어맞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문재인이 준 USB 안에 북한 원전 파일이 있냐 없냐만 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따졌을 때. 그 국민의힘이 제대로 연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그냥 대부분 언론들이 보기에는 문재인이 먼저 북한 원전 파일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만들고 나서 USB를 건네러 줬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타임테이블로 보니까 그게 아니다. 1차에는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얘기를 듣고 와서 문건을 만들었다, 실제로. 시시하고. 그죠? 만들었다. 3차에 이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게 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정의용이가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그렇지, 거기도 전했대.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전한 게 언제냐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안에도 원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실제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문재인이 이제 김정은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5월 4일 날 정의용이가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USB를 전달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5월 초예요. 근데 전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뭡니까? 볼튼이 받은 내용에도 원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6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밝은 미래상이라는 영상물을 아이패드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됐죠? 싱가포르 회담 결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결여가 됐을 때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정권이 USB 안에 담겨진 내용이 어느 정도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 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겁니까? 원전 발전소가 없었던 거예요. 김정은이 분명히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저거 원전을 말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이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는데 김정은은 원전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트럼프를 만났는데 보니까 없더라. 원전이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열받지.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화가 난 겁니다. 자, 김정은이 얼마만큼 원전에 대해서 기대를 했냐. 자, 보여드립니다.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을 여러 차례 언급해요. 신년사에서 뭐라 그랬냐. 수력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다 그치고. 네.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4월 달에도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수력과 조력, 수력, 그리고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해 더 많은 발전 능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자력을 언급을 하죠. 자, 이게 언제라고요? 2019년 4월이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한 지 언제라고요? 2019년 6월이에요. 4월 달까지만 해도 열 바뀌었네.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꿈에 부풀었던 게 김정은이에요. 근데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원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 김정은도 알아요. 미국의 동의 없이는 원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어떤 물자도 못 들어온다는 걸. 대북 제재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지. 알죠. 그러면은 내가 원전 얘기를 했고 그럼 어느 정도 미국의 동의를 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트럼프가 보여준 거에는 없는 겁니다. 원전 얘기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6월부터는 원전에 원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때 뭐 정의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완전 거짓말하는 나라로 찍혀가지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그때부터 손해지 시작했는데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하고 도바다리 거기서 만나서 원자력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 USB 안에는 안 들어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그 미국에도 건네줬다 하면 이런 얘기는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패드로 딱 보여준 데 보니까 엉뚱한 것만 있고 지가 바란 건 없는데 비핵화하라고? 이런 게 있어.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말씀드린 그 외교부에 계셨던 고위 관계자분의 그래. 시각을 제가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4월 27일 날 문재인이 USB를 건네줌에 있어서 발전소 얘기를 서로 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여기서 원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문재인이 내려와서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2주간 산업부와 산하공공기관들이 북한 원전 관련된 문건을 만듭니다. 그럼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를 이 정권 사람들 누군가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고를 했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해 5월 26일 날. 그럼 그해 5월 26일 날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 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야, 우리 북한 원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건도 만들어 봤어.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기대감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나 원전 들었는데 분명히 말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네? 그렇지. 쏘갔구나. 이래. 벙친 거죠. 벙친 거죠. 이때부터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외교부 관계자라는 분의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타임테이블이 너무나도 맞아요. 저 사람들이 말한 것까지 다 맞아요. 진짜 원전에 원전 없었다. 그렇지. 대신 산업부와 관련 부처에 북한 원전 추진 관련된 지시가 내렸을 가능성은 높다. 이건 거죠. 즉, 이 말인 즉슨 뭐냐.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뭡니까? 이 정권이 탈원 정책을 선언을 하는데 그렇게 탈원전 해가지고 그렇게 때려 부셨는데 그렇지. 거꾸로 갑자기 지어줬지. 산업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부처도 아니에요. 산업부예요. 그 산업부지. 산업부 공무원이 갑자기 북한 원전 추진 관련된 문건을 그것도 4만이나 3가지나 방안이나 만들었다는 괜히 국채적으로 이 말은 즉슨 뭡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거야말로 진짜 간첩 아니냐. 그럼 미친놈 아닌 다음에 그거 왜 만드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탈원전 했는데 산업부 공무원은 원전 지어준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관첩 아니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문재인의 반한 행동이다. 그렇지.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러면 진짜 반역자다. 그럼 만약에 제대로 된 국가 같으면 문재인 정권이 이 사람이 감을 갖다 대.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타임테이블을 딱 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다.
타임테이블로 딱 봤을 때 지시가 내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이유는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런 문건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산업부 공무원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단점이라 그래서 1방안, 그 신포건설, 거기에 건설되는 건 뭐 어떤 문제가 있고 DMZ 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지. 신한울 3, 4, 5기를 건설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단점이라고 써놨어요. 아예 딱. 그럼 봤을 때 검토했을 때 야 이건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원전의 원을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국민의힘이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 안에 원전의 원자가 들어있냐 지금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그건 잘못됐어. 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건 2차 남북 정상회담일 수도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 그렇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도보다리에서는 누구도 없었어요. 기록물이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가 있습니까? 만났잖아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까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에 건네는 USB를 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에서 후속 주문들이 계속 쏟아졌고 임종석 주도하에 청와대 이행 추진위원회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산업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산업부만 얘기 나왔을 때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거 개인적인 아이디어다 이러다가 그 이후에 가스공사 남동발전 막 이래 계속 나오니까 지금 그 이후에도 무슨 연구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우리 준 PD가 밝혔던 그 용역 줘가지고 용역 결과도 받은 뭐 2억인가 들어가지고 네. 뭐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산업부 직원 개인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다. 차원이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직 외교 고위 관계자분의 이 시나리오 대너 이분의 시각에 따르면 너무나도 딱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들어맞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들이 원전에 원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전제하에 이런 시각을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원전이 진짜 없을 수도 있다. 대신 김정은이 거기서 요구했을 수도 있다.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우리 이쪽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 이랬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뭐 원자도 없니 이렇게 안 나올 텐데 김정은이 요구했기 때문에 와서 지시를 하고 그걸 만들어라 해서 아마 산업부나 뭐 이런 데서 공이 이제 왜냐면 산업부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가스공사도 그 막 관련된 부처에서는 다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이 그걸 뭐 파일로 해서 뭐 주려고 했든지 뭐 USB 담아 주려고 했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랑 민주당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북한 원전과 관련된 USB 안에 원전이 있었냐 없었냐만 지금 그걸 갖고 그 초점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즉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 원전 추진 발전에 대한 그런 문건을 만듦에 있어서 이게 정말 산업부 공무원 혼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누군가 지시해 내린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단 겁니다. 이게. 지실 가능성이 높다는 건 왜냐하면 그게 계속 개인이라고 이렇게 닦아 씌우는 이유가 결국은 개인으로 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건 북한 원전 추진 문건 관련 사건이 아니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다. 왜? 이 사람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삭제를 할 때 북원추 파일을 같이 삭제한 거예요. 그렇지. 자, 어떻게 보면 별개 사건입니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에요. 그렇죠. 그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실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흔히 말로 감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 것까지 지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까지 지운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 항목에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다 달라 그랬던 겁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 다 달라 그랬어요. 그거 관련돼서 지우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 써있었죠. 계속 보여드렸지만 BH 송부, BH 재보고, 재송부. 네, 재송부 이런 게 써있지 않았습니까? 즉,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북한 원전 관련된 문건도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고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에요. 즉, 평가 조작했던 문건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지었죠? 청와대에다가 보고한 내용까지, 더 나가서 북원추까지, 더 나가서 OOIS까지. 탈원전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시민단체 동향 보고서까지 다 지웠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이 문건이 문제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다가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운 거죠. 그럼. 같이 지운.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지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지운 거고, 이거를 검찰이 포렌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보고 지워진 여건을 보더라도 절대 공무원 혼자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공무원 혼자 개인 아이디어라면 이 사람들이 감사 범위에 있는 문건까지 지울 이유가 없다. 안 내면 되니까. 감사원에서. 그런데 다 지웠다. 이건 뭔가가 지운 이유가 따로 있다. 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100%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검찰이 한 목에 탁 꺼내놓은 편이면 역공이 오니까 그걸 조금씩 아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용할 거거든. 몸통을 잡기가 아마 작전은 지금 수행이 한 것 같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그 산업부 공무원들 양심선언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그냥 조사받으러 갈 때하고 포성철 수갑차고 가가지고 검찰에 끌려가 조사받으러 가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직접 경험해보면 알지만 안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삭제된 문건들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좀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 모든 문건들이 전부 다. 자, 그럼 모든 문건들이 전부 다 저 위를 향한다는 걸 산업부 공무원이 혼자서 판단했을까요, 과연? 아니겠죠. 그럼. 혼자서 절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대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걸 지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당시 삭제했던 신내림 서기관은 그 문건이 들어있는 원전 정책과가 아니에요. 다른 과입니다. 이 사람 다른 과예요. 맞아요. 즉, 이 사람이 정말 그 문건을 작성을 했다면 그 많은 문건들을 혼자서 어떻게 지워요? 그것도 콕콕콕 집어다가. 그 제목도 막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문건이 발각이 됐을 때 어느 사람이 타격을 받을 걸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문건이 복원이 됐을 때 어떤 곳까지 이게 수사가 진행한 걸 알고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문건 다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굳이 안 지워도 되는 문건을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건 삭제된 시간이 공통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 다른 시간에 지웠죠. 그렇지. 몇 초를 다 두고 지웠습니다. 즉 이걸 지우고 나서 이런 문건도 있네? 지운 거고 또 지운 거고 또 지운 겁니다. 이건 보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 한 번에 다 지울 생각은 아니었다. 분명 이거는 맨 처음에는 감사원의 감사 자료만 지우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문건도 발견이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삭제를 또 한 거다. 즉 이게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신이 과연 이 사람에게 누구인지가 정말 신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신처럼 떠밟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외교 고위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시각이 굉장히 조금 논리적이라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 USB에 원자도 없다 이걸 뭐 윤건영이부터 정의용까지 계속 주장하는 그 이유는 그건 뭐 저 나름대로는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계속 밀어붙여라 이래 된 거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나 어디서 까지 않는다면 USB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추다 그러다는데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당연히 뭐 주장은 해야 되겠지만 뭐 건네준 자체부터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USB 안에는 없지만 김정은이와 문재인 간의 대화 중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얘기됐을 것이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아까 우리 준 PD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 원자력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에서도 흔히 말로 산업부에 대해서 남동발전, 가스공사 이런 데서 똑같이 원자력과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남동발전 말고 동서발전. 동서발전.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남북이 똑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문건을 만들어낸다. 이건 서로 간에 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신내림이 아닌다 하면은 그 똑같은 시기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말과 똑같은 문건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 딱 들어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USB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것보다가 국민의힘이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좀 연구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래서 저쪽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몰아가는 방법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아주 옛날 방식으로 그냥 떠벌려 놓으면 뭐가 일이 되겠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제대로 밝힌 게 하나도 있냐고. 게이트성 사건들이 한두 개 터진 게 아닌데 하나도 전리품을 챙긴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거 국민의힘을 믿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왜 손상TV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감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인 야당에서 이런 걸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지게 끝나네? 네, 이제 내일이면 일요일이죠.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연휴도 끝나는데 네. 혹시 또 잘못 생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 하향 조정됐다고 해가지고 5인 이상 그대로 있는데도 모르고 또 다 바뀌었나 보다 하고 또 잘못 행동하다가는 가태로 끊길 수 있습니다. 이 점들 유의하시고 다른 것보다는 국민 스스로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믿을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